이런 카페인 중독의 걱정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나타난 게 바로 디카페인 커피인데요.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커피에서 카페인을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카페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먼저 신선한 생두를 고른 후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열이 가해지면 생두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선 무게는 15%에서 20% 정도 감소하고 부피는 60% 증가합니다. 또 색은 점차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스팅된 커피콩을 갈아 커피 가루를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액체를 추출한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는 이보다 한참 전인 생두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상태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초임계 상태란 이산화탄소에 31도 73기압을 줘 액체와 기체의 밀도차가 없어지는 상태인데요. 이때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입니다. 젖은 생두를 스테인리스 추출 장치에 넣은 뒤 초임계 유체에 강한 압력을 줘 카페인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이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100% 없는 상태는 아닌데요. 카페인이 약 97% 정도 제거되고 3%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카페인이 들어있어도 기준치보다 훨씬 적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유레카! 소독용 에탄올과 증류수만 있으면 오케이. 먼저 눈금이 표시된 물약통에 소독용 에탄올 100ml를 넣어주고 주사기를 이용해 증류수 5ml를 계량한 뒤 에탄올이 든 물약통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흔들어 섞어주면 살균 스프레이 완성. 살균 스프레이는 TV 리모컨, 현관문 손잡이, 스위치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자주 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소독용 에탄올과 증류수를 이용해서 만든 살균 스프레이로 손잡이와 스위치 등 오염된 곳을 닦아주시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뿌릴 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에탄올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창문을 열고 사용해야 한답니다. 매일 호흡기가 직접적으로 닿는 침구류도 소독할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계피와 에탄올, 증류수만 있으면 걱정 뚝! 먼저 계피 100g을 넣고 에탄올 500ml를 부은 뒤 밀폐 용기에서 약 2주 동안 숙성시켜주면 계피 성분이 녹아 색이 진해진 침구 소독제가 완성됩니다. 그냥 사용하면 침구에 얼룩이 남을 수 있어 정제수 350ml를 넣고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침구 소독제를 이불과 베개 곳곳에 골고루 뿌려주는데요. 에탄올과 계피를 이용해서 만든 침구 스프레이는 계피의 신남 알데히드와 유게놀 성분이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에탄올이 바이러스를 살멸시켜서 침구류 소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레카! 요즘 SNS에서 핫한 아인슈 패널을 집에서 만든다. 믹스커피와 블랙커피, 우유, 설탕만 있으면 오케이. 먼저 믹스커피와 블랙커피를 하나씩 넣어서 녹여주세요. 나중에 우유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커피를 녹이실 때는 뜨거운 물을 소량 넣어서 녹여주세요. 녹인 두 커피는 섞어 준비하고 보통 집에 이런 텀블러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이 텀블러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손쉽게 우유 거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텀블러에 얼음 2개와 설탕 2큰술, 우유 소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텀블러를 마구마구 흔들어주면 풍성한 우유 거품 완성. 우유가 담긴 컵에 커피를 넣어주고 우유 거품까지 부어주면
풍성한 우유 거품이 제대로 살아있는 파인 슈페너 완성. 다음 레시피는 요요요 녹차 아이스크림이 주인공이라는데 이 녹차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부드러운 녹차 라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과 우유, 믹스커피를 준비하고 먼저 믹스커피는 뜨거운 물에 녹여줍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은 우유와 섞어 부드러운 녹차 크림으로 만들어두는데 이게 바로 녹차 라떼 맛의 핵심이라고. 이제 차례대로 넣기만 하면 끝인데요. 너무 빨리 넣어버리면 빨리 섞여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컵에 우유, 녹인 믹스커피 그리고 녹차 크림 순으로 천천히 부어주면 와우, 카페 비주얼 녹차 라떼 완성이에요. 다음으로 만들 음료는 달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카페 모카. 먼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코코아 분말을 넣고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섞어준 뒤 여기에 쌉쌀한 맛을 내는 블랙커피를 섞어줍니다. 자, 이제 컵에 우유를 넣고 그 위에 모카 크림을 얹어주면 카페 음료계의 스테디셀러 카페 모카 완성이요. 인스턴트 커피로 순식간에 만들어낸 카페 음료 3가지 참 쉽죠? 유레카! 바로 이겁니다. 페인트 대신 기술자가 쓴다는 인테리어 자재. 이곳의 정체는?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건데 기존에 있는 이런 문 틀이라든가 이제 문에다가 여기 있는 인테리어 필름을 갖고 이제 색상에 변화를 줄 거예요. 0.3mm의 얇은 필름 하나면 하루 만에 새 집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 가구뿐만 아니라 문이나 싱크대, 몰딩, 창틀까지 집안 곳곳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기적의 주인공 인테리어 필름. 일단 적은 돈으로 이제 큰 효용을 볼 수 있고요. 집안의 분위기가 전체 바뀐다는 것과 일단은 내구성이 기존에 있는 시트지보다는 좋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반수라서 물로 닦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기술자. 제일 먼저 필름을 붙일 곳들을 모두 분해하는데 그리고 붙어있는 시트지를 모두 벗긴다. 기존에 있는 시트지를 다 벗긴 상태인데요, 이게. 이거 시트지를 벗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필름 자체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트지를 이제 잡고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트지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벗기시는 게 좋아요. 시트지를 벗겼다면 다음으로 붙어있는 오염물질이나 먼지들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이 전체 작업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고.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밑작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붙였을 때 잡티라든가 그런 것들이 흉하게 많이 남아서 밑작업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작업한 곳에 지점토 같은 하얀 무언가를 바르기 시작한다. 이 녀석의 정체는 뭔가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깨진 부위나 파인 부분 티 안 나게 작업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필름을 바를 때 파인 곳이 있으면 이제 쏙 들어가서 티가 나기 때문에 깨진 부위나 파인 부위들은 이렇게 퍼티라는 거를 발라서 티가 안 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꼼꼼히 바르고 열기구까지 사용해 바짝 건조시킨 뒤 필름을 붙이나 싶은 순간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술자. 이건 뭔가요? 이건 접착용이 본드고 이건 도포용이 신너예요.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기 위한 본드를 만들 거예요. 인테리어 필름에 이미 접착제가 발라져 있지만 한 번 더 본드를 발라서 필름의 접착력을 높인다는 것. 최근 인테리어 필름 기술이 좋아져 한 번 시공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는 순간 붙이는 곳에 맞게 미리 재단한 필름을 조심히 붙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붙거나 구겨진 필름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름이 붙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는 기술자들. 이게 너무 쑥 누르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을 넣을 때는 이쪽 면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양쪽 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이게 터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붙일 때는 항상 이쪽 면을 뜯어 놓고 여기 누르고 붙이고.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붙이는 반대쪽은 뜯어놓고 누르고 붙여야 돼요. 또한 붙일 때 한쪽만 힘을 세게 가하면 필름이 늘어날 수 있어 힘의 균형은 필수. 밑작업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물질도 계속 확인하며 부착해야 한다고. 위치에 따라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섬세한 기술은 물론 엄청난 체력도 갖춰야 한다. 아침 8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에 마무리된 대작업. 촌스럽고 바랜 듯했던 집이 화사하고 모던한 화이트로 집안 분위기 변신 완료. 유레카! 그런데 무언가를 건네는 제작진. 이게 뭐지? What is this? 특수 효과예요. 풍선 불어주세요. 오, 이걸 다 불어? Yeah. Are you crazy? I'm famous musician. 너 미쳤냐? 난 유명한 가수입니다. 아니 본인 뮤직비디오잖아요. Unbelievable. Oh, come on, this. Oh, 빨리 불기나 하세요. help me. 결국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위해 풍선을 불기 시작한 유명 뮤지션. Oh, Jesus, no power. I die. 다분 풍선은 양면 테이프를 붙여 서로 이어주는데요. 20개를 붙이자 큰 원형 모양이 된 풍선. The end? 끝난 겁니까? 그런데 그때 이게 뭐지? 갑자기 등장한 물건의 정체는 바로 강력한 바람이 나오는 송풍기. 오, fantastic. 근데 이건 why? 송풍기의 전원을 켜고 바람을 쏘자 서서히 떠오르는 풍선. 그리고 마치 공중부양이라도 한 듯 제자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What is this? Yo, beautiful, wonderful, unbelievable, amazing. Wow, wow, wow. 와우! 예상치 못한 특수 효과에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유명 뮤지션. 풍선은 어떻게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것일까요? 송풍기에서 나온 바람을 큰 원 모양의 풍선에 쐬어주게 되면 바람의 방향과 풍선이 회전하는 방향이 같은 위쪽의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은 윗부분은 공기 분자가 빨리 지나가며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반면 아랫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느려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 두 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누이의 법칙. 공기 흐름에 의한 압력차를 잘 이용하면 다른 물건들도 얼마든지 공중부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는 뮤직비디오 촬영. 유명 뮤지션도 풍선 효과에 꽤 만족한 듯. 하이라이트 촬영분까지 화끈하게 촬영 성공. 유레카! 우리가 비말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필터의 지수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미세입자의 차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F란 코리안 필터 지수라는 뜻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능을 인증받은 마스크를 말하는데요.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 포집 효율 검사에 따르면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94, KF99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죠. 이와 같은 성능의 차이는 바이러스의 입자를 잡아내는 핵심 소재, 정전 필터에 의해 달라집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주로 겉감, 지지체, 정전 필터, 안감을 나누어 조합하는데요.
마스크의 구조상 겉감이 1차적 미세 입자를 거르는 역할, 그리고 정전 필터는 겉감에서 걸러지지 않는 더 작은 입자를 최종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압의 전기 처리를 통해 필터 자체가 정전기를 지닐 수 있도록 특수 처리된 필터. 그 소재의 밀도에 따라 비말을 차단하는 분진 포집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얼마만큼 제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스크는 착용 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착용 시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때는 끈만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절대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턱이나 입을 살짝 가리는 정도로 쓰거나 말을 할 때 마스크를 잠시 턱에 걸치는 등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스크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죠.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마스크를 자꾸 손으로 만지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 마스크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다시 손에 묻어서 그걸 가지고 눈을 만든다든지 또 얼굴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레카! 요 핫케이크 가루 하나만 있으면 디저트를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핫케이크 가루로 카페 디저트를 만든다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레시피는 딸기 오믈렛입니다. 요즘 카페 디저트 중 아주 핫하다는 딸기 오믈렛. 제철 딸기와 달걀, 우유, 휘핑크림이 필요한데 먼저 달걀과 우유를 볼에 넣고 잘 풀어준 뒤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주세요. 반죽은 가루 덩어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키친타올에 기름을 붓는 수상한 행동을 한다? 오믈렛 구우실 때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량 조절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요 키친타월에 기름을 이제 흥건하게 적셔주시고요. 후라이팬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오믈렛 표면을 좀 더 매끈하게 구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불로 달군 팬에 반죽을 붓고 구워주는데요. 반죽을 뒤집을 때에도 타이밍이 있답니다. 반죽 표면에 이렇게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 표면, 이 테두리가 약간 단단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기포가 올라왔을 때 뒤집자 타지 않고 노릇하게 잘 익은 뒷면, 앞뒤로 골고루 잘 익은 시트는 식기 전에 컵에 넣어주는데요. 그래야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U자 모양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모양이 잡혔죠? 이제 생크림을 채워주고 딸기로 예쁘게 토핑하면 끝입니다. U자로 말린 시트에 휘핑크림을 가득 채운 뒤 딸기를 올려주면 부드러운 생크림과 딸기의 상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딸기 오믈렛 대령이에요. 자, 이번엔 밥솥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봅니다. 오븐 없이도 이 밥통 하나면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케이크 시트가 잘 떨어지도록 밥솥 바닥과 옆면에 골고루 기름칠을 해주고 그 위에 핫케이크 반죽을 넣어줍니다. 밥솥 밑바닥을 2번 탁탁 쳐주세요. 그래야 이제 시트가 기포가 빠지면서 매끈하게 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밥통에서 익히기만 하면 끝! 맞는 찜 기능이 있으시면 맞는 찜 기능 40분으로 익혀주시면 되고요. 맞는 찜 기능이 없으실 경우는 취사 기능 2번으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약 40분 후 드디어 완성된 케이크 시트. 식힌망에 올려 충분히 식혀줍니다. 케이크 시트가 식을 동안 딸기는 꼭지를 제거한 뒤 얇게 썰어 준비하고 얇게 썬 딸기는 이렇게 키친타올로 활용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시트에 딸기물이 묻어나는 걸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식은 케이크 시트는 3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빵과 빵 사이에 생크림과 얇게 썬 딸기를 올려줄게요.
케이크 시트 위에 휘핑크림을 골고루 뿌린 뒤 펴바르고 그 위에 딸기를 올려줍니다. 나머지 시트에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주고 마지막으로 달콤함을 더할 슈가 파우더까지 솔솔솔 뿌려주면 딸기 케이크 완성. 유레카! 하나만 올려서 할 수 있어요? 아니, 안경. 세팅해놨어. 아. 오케이. 짧은 거 4개 맞지? 예. 얘 사이가 몇인지 재봐야 되겠다. 형 계산 잘해요? 어? 1800 나누기 4. 180 나누기 4. 정확하게 하자. 4, 3, 12, 4, 4, 16. 몇이야? 4, 4, 16. 정확하게 하자. 180 나누기 4. 뭐야? 그런 게 돼? 45입니다. 되게 간단한 계산이었네? 45였어? 그러니까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데? 45. 아니지. 나누기 3을 했어야 되네. 45, 3개 해야 되네. 180 나누기 3. 60입니다. 60. 6, 38. 아, 맞네. 아, 창피하네.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봤어. 자, 피스 박읍시다. 오케이. 형 이거 좋아하잖아요. 아, 나 하지. 내가 또 이거 또 탁하는 또 김탁하지. 아하! 잘하시네. 오, 와, 멋있다. 어때요? 좋은데? 뭔가 멋있다. 네. 형 거기 먼저 맞춰요. 여기 먼저? 네, 내려올게. 됐어요? 오케이. 거기 박아. 최대한 밀어줄게 내가. 됐어, 박아. 어이, 인어공주야, 자세가. 유레카! 바이러스의 공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병원인데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임과 동시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매 시간 마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멸균입니다. 멸균은 살아있는 세포, 특히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작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독 또는 살균과 혼용에 사용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의미는 다릅니다. 소독이 물체 표면의 병원균을 제거해 감염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면 살균은 일부 균은 남기고 병원성 균만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멸균은 병원성과 비병원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증기화된 과산화수 입자들이 미세 응축을 일으킵니다. 모든 표면에 미세 응축을 일으켜서 모든 표면이 다 사멸이 되고 그리고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까지 다 사멸이 되는 원리입니다. 공간 멸균의 핵심 요소는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순간 증발시켜 발생한 증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증기를 분사하면
멸균 대상 구역이 증기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미생물의 세포막과 세포질, 핵까지 파괴합니다. 아무리 저항성이 강한 미생물이라도 바이러스의 RNA와 DNA가 파괴돼 멸균하고자 하는 밀폐된 공간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멸균의 검증은 생물학적 지표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멸균의 척도가 되는 균주, 즉 사멸이 가장 어려운 균의 존재 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만약 균주가 생장했다면 pH 농도가 낮아지며 노란색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멸했다면 보라색으로 남게 되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명확한 멸균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